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남호여행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영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나홀로 보완 인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엔저 광풍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대거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전기, 전자 및 자동차, 이른바 전차 분단의 상승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엔화 약세에 따른 우려로 급락했던 전기, 전자 및 자동차주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시장이 과민 반응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가 각각 530억 원, 1,775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이에 반해 기관 투자자는 2,382억 원을 순매수하였는데요. 특히 운수 장비 및 전기전자 업종의 대부분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장비 업종이 3.23% 상승 마감하였으며 전기전자 업종 역시 2.1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인 현대건설의 4분기 후실적 발표에 힘입어 건설업도 1.67% 상승 마감하였으나 전일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전기, 가스, 통신, 보험, 금융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2.70%, 현대차 4.03%, 현대모비스 3.22%, 기아차가 5.10%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가 각각 144억 원, 114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기관 투자자는 21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 운송, 제약, 소프트웨어가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나 방송 서비스, 통신, 금융업종 등은 1%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다음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 CJ E&M, 동서, GS 홈쇼핑, 포스코 ICT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특징주는 무엇이었는지 또 흐름은 어땠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주 및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이 엔화가 진정될 양상을 보이자 현대, 기아차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삼성물산이 4분기 실적 개선 및 올해 외형 성장 그리고 향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LED 조명 시장의 높은 성장에 따라 주요 LED 조명 업체들이 올해 3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있었고요. 제1기획은 주가 안정을 위해 936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460만 주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웅진홀딩스는 채권단의 감자 후 지분 10% 이상 확보 제한 거절 소식이 급락 마감하였으며 국제약품은 지난해 1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이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급락하였습니다. NH는 한 게임 분할설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분할 확정된 바 없다고 조회 공시를 통해 답변한 상태입니다. G러닝은 최대 주주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남호여행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이 특별 복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나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특사 강행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나홀로 보안 인사가 대형 악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사안의 성격이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란 점에서 우려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 제기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박 당선인 측도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박 당선인의 나홀로 보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향후에도 인사 스타일을 바꿀 가능성이 적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발의할 개정안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원안을 놓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인수위 원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내 의사결정 과정 및 민주통합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등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 들어 엔저 광풍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대거 하향 조정됐습니다. 외국인은 엔저 타격이 심한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발표한 113개 주요 상장사 중 72%인 82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말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84곳이 줄어들었고 매출별로는 77곳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만에 10% 이상 줄었습니다. 동국제각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최근 한 달 사이에 21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97% 낮아졌고 LG디스플레이 43%, 삼성정밀화학 38%, 삼성테크인 29% 등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이후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2월에도 어김없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인 리얼투데이는 올해 서울 전세 재계약 물량은 11만 1,437건으로 이 중 많은 물량이 1월에서 3월 집중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월별 전세 재계약 물량은 1월 11,260건, 2월 11,253건, 3월 1,952건 등 월별로 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 가락시형, 잠원대림, 신반포 1차 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이 1986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년 동안 조사한 월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월 2.1%로 가장 높았고 3월 1.7%, 9월 1.5%, 1월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의 3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관제센터 통제하에 실제 발사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리허설은 발사 예정일 최종 발사 준비 상황과 똑같이 발사 운용 시스템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제 연료 주입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리허설은 오후 4시 30분에 끝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오후 9시 30분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리허설에 대한 분석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발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 예정 시간인 내일 오후 4시 55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비나 눈 소식이 없이 구름만 다소 많이 낄 전망이어서 발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동통신 3사가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 기자, LTE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동통신 3사가 31일부터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3G 무제한 요금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3G 무제한의 경우 이름 그대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었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에선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9만 원대 이상의 LTE 요금제만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제공량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쓰게 되면 매일 3GB씩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월 90GB가 더해지는 셈인데요. 만일 3GB까지 다 쓰고 나면 제한된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한되는 속도는 3G와 LTE의 중간 수준입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라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할 경우 3G보다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에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요금제가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고요? 네, 3사는 일단 4월 말까지 가입자를 모집한 후 프로모션을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LTE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다른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로 옮기기 전까지는 LTE 무제한 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이용량 급증 또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당분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없다고 했는데 이같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LTE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탓인데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LTE 가입자 수는 각각 820만 명, 435만 명, 450만 명입니다. 곧 KT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은 LG유플러스가 제일 먼저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KT와 SK텔레콤도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똑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KT와 SK텔레콤이 곧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LTE 무제한 요금제 도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3사 간의 경쟁 때문에 요금제를 바꿨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다수의 가입자들에게는 무제한 요금제보다는 요금 인하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눈에 띄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통신망 투자나 수익성 악화 등을 근거로 요금 인하 여론을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나서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거라는 기존 입장과는 반대로 눈앞의 경쟁 때문에 3사가 똑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사가 치킨게임 측의 경쟁에 열중하는 사이 가입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 유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하고 의료기기 신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컴퓨터 단층 촬영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뉴로로지카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 CT 장비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이동형 CT 외에도 대형 CT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카페베네가 드럭스토어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페베네는 드럭스토어 디셈버 24 사업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베네가 지난해 8월 신규 사업의 하나로 드럭 사업에 본격 진출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카페베네 측은 드럭스토어 사업에서 철수하고 기존 브랜드인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채팅 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별도로 제공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채팅 서비스와 연동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사다리 타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궁합을 맞춰볼 수 있고 일정 관리, 사진 꾸미기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하이텔과 함께 국내 PC통신의 대명사격으로 손꼽히던 나우누리가 오는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1994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9년 만입니다. 나우누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하이텔, 천리안 등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포털에 출연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인터넷 커뮤니티 프리첼도 다음 달 18일 문을 닫습니다.
1월 2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